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실기 2021년 3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에요.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개통의 공증 전압이 154kV인 중성전 직접 잡지식 전로에 절연 내력 시험을 하고자 한다. 시험 전압과 시험 방법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절연 내력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절연 내력 시험. 이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고압이나 자, 특고압으로부터 하는 거죠. 특고압으로부터 어디에? 권선과 자, 대지 사이를 가지고 자, 몇 분간 가합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배수 최대 사용 전압에 전압을 가해서 10분간 가해서 이게 견디지 못하냐 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죠. 자, 그러면 이때 특고압과 고압이기 때문에 기준 전압이 몇 볼트가 되겠어요? 7000볼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7000볼트 이하일 때에는 우리가 1.5배의 시험 전압을 가해줍니다. 이때 최저 전압은 얼마냐? 500볼트가 될 것이고 7000볼트를 초과하는 선로에 대해서는 1.25배의 시험 전압을 가해주죠. 이때 최저 전압은 1500볼트가 돼요. 1500볼트가. 그리고 투토나인이 되겠죠. 22.9kV는 0.92배의 시험 전압을 가해주고요. 154,000볼트에 대해서는 0.72배의 시험 전압을 가해줍니다. 그리고 345,000볼트일 때는 0.64배의 시험 전압을 가해줘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방식이냐? 비접지 방식일 때, 중성점에 비접지 방식이 됐을 때 투토나인은 다중접지가 될 거예요. 다중접지. 154나 345는 직접 접지 방식이 될 때죠. 이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사용 전압에 이런 배수의 전압을 가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154니까 154는 0.92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154,000에다가 154,000볼트에다가 0.72배를 가해줘 보니까 이때 전압이 얼마 나오냐? 118,880볼트가 나오더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절연 내력 시험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절연 내력 시험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지금 드린 거죠. 그래서 절연 내력을 시험할 부분에 최대 사용 전압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험 전압을 계속하여 10분간 자, 가하여 견뎌야 된다. 자, 그것보다도 절연 내력 시험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고압과 특고압으로부터 권선과 대지 사이에 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사용 전압에 배수의 전압을 몇 분간 가하는 겁니까? 10분간 가해서 이걸 견디지 못하냐? 라는 시험을 뭐라고 해요? 자, 이걸 우리는 절연 내력 시험이다 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조명 관련된 문제인데 실내 채권의 조명 설계를 계획하고 있다. 주어진 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과목을 답하시오. 기타 주어지 않은 조건은 무시한다. 자, 조건 체육관 면적이 있고요. 작업 및 광원까지 높이가 6m. 실내 조도는 500룩스고 그 다음에 반사율 천장 75, 벽 50, 바닥 10. 광원 직접 조명이라 해서 직접 조명기고 고천장 LED 형광등기고 160W짜리고 광유율은 와트당 123루멘이다. 상태 양호하다고 그랬어요. 벽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등과 벽 사이의 간격은 0.5H다. 이렇게 되네요. 벽면을 갖다 이용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벽면을 갖다 이용할 때는 3분의 H, 이용하지 않을 때는 2분의 H 이렇게 자,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자 1, 실지수 분류기호에서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참고자 2, 실지수 도표가 있어요. 근데 이 도표는 이제 가로, 그래서 H분의 Y가 되어 있고, 등고분의 Y, 자, 세로 X를 갖다가 등고로 나눠준 그런 크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명률표가 있어요. 조명률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명률을 찾아내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결론은. 표를 갖다 보고서.
자, 첫 번째 분류기호표를 이용한 실지수 기호를 갖다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지수 기호. 그러면 계산문을 갖다 먼저 해야 되는데, 자, 요 조건에서 이제 실지수의 1번, 자, 누움 인덱스 갖다 구하면 h에다가 x 플러스 y에다가 xy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h는 이제 등권이니까 작원면에서 광원까지가 6m라고 했기 때문에 자, 6이 들어가고요. xy 32 플러스 20에다가 32 곱하기 20. 자, 이래서 요 RI 값을 갖다 계산하니까 자, 일단은 얼마가 나오느냐? 보면 자, 2.05가 나와요. 2.05. 그러면 요 실지수 표에서 요 표에 찾는 거죠. 표에서. 자, 요건 아니고 여기 들어가겠네. 그죠? 1.75에서 2.25 사이. 그래서 자, 요거는 2.0이다. 그러니까 2등급이 되겠죠? 기호는 2다. 1번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 두 번째 문제. 실지수 도표를 갖다 이용한 실지수 기호를 구하시오. 도표 이용해서 자, 계산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도표에서 자, 뭐가 나냐면은 요거 있잖아. 그죠? 요거 크기니까 자, 가로 이제 h가 6이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y가 얼마야? 32가 되겠지. 32. 그다음에 자, 세로. 자, 6분의 요게 얼마냐면 2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하면 6분의 30이니까 6, 5, 30이니까 5점 얼마 나오겠네. 6, 5, 30에 6, 38, 요 정도. 그 다음에 요거는 자, 6, 38, 6, 38이니까 요 정도, 그죠? 그 대략적으로 한 5.3 정도를 찍는 거예요. 5.3 정도. 그럼 여기는 5.5니까 요보다 작은 거예요. 요 정도를 찍고. 그 다음에 3.3이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3.5인데 여기 3.3 정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갖다 내립니다. 자, 이렇게 내리니까 지금 걸리는 데가 있죠? 아, 2가 걸리네, 2가. 그렇죠? 자, 따라서 요것도 자, 2가 이렇게 되겠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풀이 적을 때는 이제 계산 요거 적고 그다음에 요거 적고 그다음에 선을 갖다 그어 가지고 자, 만난 점은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뭘 갖다 물어봤을까요? 조명률을 구하래요. 조명률. 조명률은 요 표에서 찾아야 돼. 표에서. 자, 그러면 조명률을 찾으려면 표에서 정보가 일단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실지수 값은 우리가 구했죠. 실지수는 자, 2등급에 2.0이란 말이야. 이거 구했어요. 그럼 여기서 뭘 갖다 해야 되냐? 이게 조명 방식이 뭐냐? 자, 그리고 지금 반사율이 나오잖아요. 천장하고 벽에 반사율 값을 알아야 돼요. 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보수 상태도 마찬가지로 양중부 이렇게 되는데 앞에 가보겠습니다. 그 여기는 지금 뭐야? 직접 조명이죠? 직접 조명이고요. 조명이고 그 다음에 천장은 75%, 벽은 50% 이렇게 돼 있어요. 75, 50%. 자, 그럼 갑니다. 자, 반직접 해당 사항 없죠? 직접이잖아요. 직접. 지금 여기서 이제 직접 조명이죠. 직접 조명이면서 직접 조명이면서 지금 천장 75, 0.75에 벽이 요거니까 그 첫 번째 줄 되겠네.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이요. 자, 첫 번째 줄인데 얘가 지금 뭐니까 형광등이잖아요. 형광등. 전구간이고 형광등.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뭐예요? 이게 2.0. 자, 그쵸? 그러면 여기서 따라가니까 여기서 나오네. 자, 그러면 표에서 58%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은 조명률은 58%다. 이렇게 자,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물 하세요?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등수를 구하래. 등수. 등수를 갖다 구하려면 이제 감광 부상률 값이 없어요. 그래서 감광 부상률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 표를 갖다 보니까 직접 조명이고요. 직접이고 그다음에 형광등이고 양호다. 양호. 그러면 감광 부상률이 1.4입니다. 자, 보세요. 감광 부상률이 있고 보수 상태에 양중부잖아요. 양호하다, 중간이다,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요거 내려가니까, 그쵸? 형광등일 때 감광무상률이 얼마다? 표에서 감광무상률이 1.4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뭘 갖다 물었냐면 이제 등수 물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자 등수는 FU분의 EAD잖아, 그죠? 자 그러면 F 광속은 자 광속 같다고 그래, 광속. 근데 지금 보니까 160W짜리인데 요게 광효율이 123이잖아요. 곱하면 누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조명률 58% 나왔고, 그 다음에 조도를 갖다가 얼마나 한대요? 자, 피해 조도값이 500이네요. 자, 깨끗하게 지우고, 자, 조도를 500으로 했어요. 면적은 32에 20입니다. 감광무상 1.4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등수가 자, 나오게 됩니다. 자, 요 등수가 얼마 나오냐? 바로 39.25가 나오네요. 39.25. 자, 따라서 몇 등? 네, 40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40등이다.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5번. 실내체육관 LED 형광등 기구의 최소 분기율 수를 구하시오. 단 LED 형광등 기구의 사용 전압은 220이고 16A 분기율을 한다. 자, 그러면 요관계를 따라 선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40등이고요. 자, 몇 W짜리 갖다 쓰는 거예요? 160W짜리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기율 수는 부하 용량을 분기 용량으로 나눠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기 용량은 이제 전압은 220이고 전류는 16이다. 이게 분기 용량이고, 부하 용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요거 얼마짜리를 갖다가 160W짜리를 갖다가 160W를 40등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놈이 갖고 있는 이제 역률이 있겠죠. 자, 와트니까 역률을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 형광등의 역률은 이제 뭐로? 자, 1로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분기 외로수를 이제 산출해 줍니다. 자, 그거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냐? 1.82가 나온다는 얘기죠. 1.82. 따라서 요거는 자, 2분기 외로다. 이런 얘기. 그렇죠? 2분기 외로. 요렇게 잡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16A 이외로. 그렇죠? 16A 분기 외로니까 뭐 2회로라고 쓰셔도 되고요. 2분기 외로수라고 쓰셔도 되고. 또는 16A 2분기회로, 16A 2회로 뭐 다양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광원과 광원 사이의 최대 간격과 벽과 광원 사이의 최대 간격을 구하시오. 벽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자, 광원과 광원 사이의 최대 간격은 자, 우리 앞쪽에 표에서 그래서 직접 조명할 때는 1.3H 이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거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광원과 광원 사이 최대 간격 1번 잡으면 요거는 1.3H다. 1.3에다가 6이니까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638에 6이는 6이니까 7.8m가 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벽을 갖다 이용하지 않는 경우. 자, 두 번째는 벽을 갖다 이용하지 않는 경우니까 이때는 0.5H라고 주어졌잖아요. 0.5에다 6이니까 이때는 3m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답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표가 없으면 표가 없을 때는 1.5H잖아요. 근데 자, 표가 있으니까 표를 갖다가 표에서 주어진 값을 자, 이용해서 산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스타일의 유형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차분히 풀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나오면 당황해가지고 막 그러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차분하게 자, 풀어오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그림 같은 그림교의 명칭을 쓰시오. 자, 이거는 이제 뭐예요? 형광등이죠. 형광등. 자, 앞에도 이건 다 계산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선간전압이 200, 효율과 역률이 각각 100%인 6펄스의 삼상 무정전 전원장치가 전격 용량 200kb에서 운전 중이다. 이때 제5고조파 저감계수가 0.5일 때 기본파와 제5고조파 전류를 갖다 구하시오. 자, 기본파 전류는 이제 삼상이다 보니까 I는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 3 V분의 P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에다가 전압은 200. 자, P는 얼마예요? 200kV죠? 10의 3승. 자, 이렇게 해서 기본파 전류를 산출해 줍니다. 기본파 전류 구했더니 얼마 나오냐? 577.35가 나와요. 자, 3A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5고조파 전류. 자, 우리가 이제, N고조파 전류 갖다 계산할 때는, N고조파 전류 구할 때는, 자, N고조파,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데 고조파, 자, 저감계수, 자, K에다가, 자, 바로 기본파 전류를 해준다. 기본파 전류를. 그 여기서 지금 물어본 게 제5고조파잖아. 그죠? 그럼 5고조파 전류는 자, 5분의 5고조파의 저감계수가 들어갑니다. 0.5죠? 고조파 저감계수 들어가고요. 기본파 전류가 577.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고조파 전류를 산출하시면 되는데 요 값은 57.74A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가 제 N고조파 전류를 산출하는 자, 그런 방법이 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펄스가 6펄스면은 참고로 고조파 차수는 자, 6의 N의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든요. 자, 6펄스니까 여기다 2를 갖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얘는 고조파가 자, 플러스면은 7고조파고 마이너스 5고조파 그죠? 57고조파가 나오는 거예요. 57고조파가. 그 다음에 요게 내 2를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 되겠어요? 자, 11하고 13고조파. 이렇게 되겠죠. 자, 6펄스일 때는. 근데 펄스 수를 갖다가 뭐 늘리면, 자, 고조파 차수가, 자, 고조파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차수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자, 펄스 수를 증가함에 따라서 고조파는 감소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그런 틀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3펄스를 썼다 그러면 3의 n의 플러스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3펄스.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고조파하고 4고조파 나는 거죠. 그죠? 2를 갖다 집어넣으면 5하고 얼마예요? 7 되겠죠, 이렇게. 그죠? 2를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3을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3을 집어넣으면 9, 8하고 그 다음에 10 이렇게 되겠죠, 고조파가. 3펄 쓸 때. 근데 6펄스를 쓰게 되면은 지금 봐요. 2하고 4고조파는 안 생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펄스 수를 증가함에 따라서 고조파를 갖다가 경감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문제 4번입니다. 어느 빌딩의 수용가가 자가용 디젤 발전기 설비를 계획하고 있다. 자, 발전기 용량 산출에 필요한 부하의 종류 및 특성이 다음과 같을 때 주어진 조건과 참고 자료를 이용하여 부하 용량의 표어에 빈칸을 채우고 전체 부하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발전기의 용량을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참고 자료의 수치는 최고치를 적용을 해야 되고 최소치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동기 기동 시에 필요한 용량은 무시하고 수용률을 적용을 시키는데 동력은 적용 부하에 대한 전동기의 대수가 한 대인 경우에는 100%, 수용률 자체가 두 대인 경우에는 80%, 전등은 100%를 적용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자, 부하의 종류가 전등, 기타인 경우 역률은 100%, 효율은 100%로 적용을 시킵니다. 수용률을 적용한 부하 용량의 합계는 유효분과 무효분을 고려해서 구한다라고 했어요. 수용률을 적용한 용량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가용 디젤 발전기의 용량이 자 이제 기준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기를 보니까 37kW짜리가 한 대, 22kW짜리가 두 대, 11kW짜리가 두 대,
5.5kW짜리가 지금 한 대가 있어요. 전등이 50kW짜리가 있는 거고요. 자, 이때 이 부하표를 작성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37kW짜리가 지금 한 대가 있어요. 근데 이게 6국짜리죠. 그 다음에 22kW짜리가 6국이에요. 11kW짜리가 6국입니다. 5.5kW짜리가 지금 4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표를 이용해서 이제 보셔야 돼요. 우선은 4극짜리가 5.5kW짜리가 있다는 얘기죠. 4극짜리가 5.5kW짜리 이렇게 보시게 되면 효율은 지금 얼마입니까? 효율은 85%이고 역률은 0.77이에요. 여기는 0.85가 되겠죠? 0.85가 될 것이고 여기는 0.77이 될 겁니다. 효율이 될 것이고 자 여기는 역률이 될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체크만 좀 해보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6국짜리예요. 6국짜리의 3.37kW짜리에 대한 자 효율은 90%이고요. 0.9가 돼야 될 것이고 여기는 0.785가 되겠죠. 그 다음에 22kW짜리 22kW짜리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88.5 자 0.885 자 여기는요 0.77이 될 거예요. 역률이. 그 다음에 11kW짜리죠. 11kW짜리의 6국이에요. 0.865가 되고 0.745가 된다. 우리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알아냈어요. 이 표를 가지고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 걸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해보시면 되겠죠. 자, 37kW짜리는 지금 효율이 0.785고요. 0.9고요. 역률이 0.785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봐볼게요. 이제 지금부터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보고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37kW짜리이고 아니 여러분들 여기다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37kW짜리인데 역률은 자 얼마입니까? 78.5%이고 효율은 90%예요. 90%. 그 다음에 22kW는 자 역률이 77%이고 자 효율은 88.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kW, 11kW짜리는 역률은 74.5고요. 74.5%가 나오고 효율은 86.5가 됩니다. 86.5%. 그 다음에 5.5kW는 역률이 77%고요. 그 다음에 효율이 85%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표를 하나 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을 구해보시자고요. 입력은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자 여기다 이제 제가 한번 볼게요. 이 표를 이렇게 봐서 37kW짜리에 대한 자 입력이에요. 그럼 입력은 자 우리 어떻게 돼야 돼요? 킬로볼트 암페어는 그 킬로와트를 어떻게 효율과 역률로 자 곱해서 나눠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 여기다가 좀 봐보겠습니다. 표를 37kW짜리가 하나니까 곱하기 10의 3승에 0.785 곱하기 0.9를 해보니까 여기는 얼마나 나오냐 52.37이 나와요. 52.37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2kW짜리죠. 두 대가 되겠어요. 22 곱하기 2 곱하기 10의 3승에 0.77 곱하기 0.885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수치가 얼마나 나오냐? 10의 3승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킬로볼트 암페어니까. 그러면 여기는 64.57이 나옵니다. 64.57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오겠죠. 다음에 11kW예요.
그럼 여기도 11kW 곱하기 2에 0.745 곱하기 0.865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걸 계산을 해보면 34.14가 나와요. 34.14. 다음에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는 자 5.5를 가지고 0.77 곱하기 0.85를 해보니 여기는 얼마가 나오죠? 8.40이 나옵니다. 8.40. 8.40. 그러면 이 수치를 제가 이제 여기다 대입해 볼게. 52.37kVA, 64.57kVA. 여기는요 34.14kVA. 여기는 8.40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와요? 그대로 50이 나오겠죠. 50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률을 적용을 하는데, 수용률, 자, 아까 전동기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전동기가 동력이 한 대일 때에는 100%, 두 대일 때는 80%를 적용을 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수용률은 100%, 여기는 80%, 80%, 여기 80%, 여긴 100%가 되겠죠. 수용률 자체가. 그리고 전등도 수용률이 얼마예요? 100%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수용률을 적용한 용량은 얼마나 될까요? 52 곱하기 100을 해보니까 2를 해보니까 그대로 52.37이 나와요. 거기에 자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52.37 곱하기 78.5 0.785 그 다음에 플러스 J에 자 얼마가 돼요? 루트에 1 마이너스 0.785를 곱해 보신 거죠. 자 그래 보니까 자 여기는 그대로 얼마나 나와요? 자 여기는 52.37kV가 나오는데 그 52.37이라고 하는 게 52.37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왔냐라고 봤더니 이 부분이에요. 거기에 전체 수용률을 적용한 용량이니까 여기는 41.11 플러스 제가 수치를 좀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는 32.44예요. 32.44가 되겠죠. 그러면 이 41.11은 52.37에다가 여기 역률이죠. 역률. 자, 52.37에다가 0.785 플러스 J의 루트에 1 마이너스 0.785에 자, 제곱이 될 거예요. 자, 요 수치를 지금 곱해 본 거죠. 그랬더니 요게 지금 나온 거지. 그러면 자, 여기도 이제 자기가 지워 보고 따져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이게 얼마다? 여기서부터 하나씩 보시자고요. 41.11이에요. 41.11 플러스 J에 32.44가 될 것이고, 자, 요 부분의 수치는 어떻게 돼요? 64.57 곱하기 0.8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64.57 곱하기 수용률 고려해야 되니까 0.87에다가 0.77 마이너스 플러스의 J의 루트에 1 마이너스 0.77을 해보면 이 수치가 얼마나 나오냐? 39.78이 나와요. 여기는 39.78에 플러스 J에 32.96이 나옵니다. 32.96이. 여기는요. 34.14 곱하기 0.8을 하셔야 되겠죠. 0.8을. 자, 0.8을 하셔서 자, 효율, 무효율을 곱해줘 보니까 여기는 얼마나 나오냐? 20.34예요. 20.34 플러스 J에 8.22가 나와요. 8.22. 그러면 이때 크기는 지금 얼마나 돼요? 51.66이 될 것이고 여기는 27.3 하나가 됩니다. 27.3 하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여러분들은 이거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수치는 요 수치는 51.66에다가 0.77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의 수치는요. 27.3 하나에다가 0.745
플러스 j2의 루트에 1 마이너스 0.745를 적용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5.5가 되겠죠. 자, 여기는 100%니까 자, 그대로 얼마나 나와요? 8.4가 나올 것인데 그 8.4를 자, 어떻게 됐어요? 8.4를 0.77 마이너스 플러스의 j2의 루트에 0.77로 1 마이너스 0.77로 해보니까 여기가 얼마 나와요? 6.47 플러스 j에 5.36이 나오더라 이거야.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50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자 실수, 여기에 허수를 다 더해본 결과치가 얼마나 나오냐? 157.71 플러스 j에 88.98이 됩니다. 그때 크기는 얼마나 나오냐면 181.08이 나오는 거죠. 181.08이 나온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자 발전기의 용량은 얼마짜리가 된다. 고로 얼마짜리예요? 181.08이 나왔으니까 디젤 발전기의 용량은 얼마짜리가 된다? 200kV 암페어짜리가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표에 의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수용률을 적용시켜서 유효분과 무효분을 나눠준 거니까 이때 그 역률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4번 문제는 이렇게 저희가 풀어봤어요. 그래서 표를 이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봅니다. 송전단 전압이 3100, 삼상선로에서 수전단 전압을 3150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부하전력 1000kW고요. 역률 0.8, 배전솔레 길이가 3km이고 선로의 리액턴스를 무시한대요. 그럼 리액턴스가 0이 되겠죠. 경동선의 굵기를 선정하시오. 고요장은 1.8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이고 굵기는 95, 120, 150, 185, 240에서 선택을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전압강을 구하는 식은 어떻게 돼요? 삼상이니까 루트 3i에다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그죠? 자, 얘하고 같은 게 뭐죠? vr분의 p에다가 r 플러스 x의 탄젠트의 세타이다. 그렇죠? 같은 게. 근데 요거에서 자, 여기서 여기는 이 값이 리액턴스가 0이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VR의 PR이다. 그죠? 얘가 뭐다? 전압강하이다. 이런 얘기죠. 리액턴스를 갖다 무시하면 이게 훨씬 더 쉬운 그런 이제 풀이식이 되겠죠. 그 여기서 이제 저항값을 갖다 구하는 겁니다. 자, 저항 R은 자, 로 A분의 L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요 값입니다. 요 값이니까 그러면 먼저 이제 저항값부터 먼저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저항값은 어떻게 돼요? P분의 VR에다가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항값은 P는 1000kW 10의 3승이고 자, VR값 수전 전압이 3150이고요. 그 다음에 전압가는 3300에서 3150을 빼준 값이 되겠죠? 자, 요걸로 딱 구하니까 저항값이 자, 이게 얼마 나왔어요? 자, 요 저항값이 0.47이 나옵니다. 자, 조금 차이는 있겠죠? 0.47로 나왔어요. 그러면 저항이 요거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자, 따라서 A란 면적은 어떻게 합니까? 자, 로 L분의 R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얘하고 이제 자리 바꾸는 거니까 거꾸로 됐네. 자, 거꾸로 됐군요. 자, 그러면 노엘이고요. 얘는 R이 되겠네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단순하게 얘만 자리 바꾸면 되는 거를. 자, 그러면 저항값은 0.47이고요. 그 다음에 고유 저항값이 1.81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요거 길이가
3kg예요. 근데 여기서 3 넣으면 안 되고 지금 단위가 고유장대 보면 미터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여기다가 자 10에 3승을 해줘야 되겠죠. 자, 요거 한 개를 갖다 계산하면 이제 면적이 얼마가 되냐면은 116.04가 나옵니다. 요게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 교재풀이에서는 이 전류를 갖다 구해 가지고 그죠? 산출하기 때문에 초점 관계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나머지 어쨌든 이제 풀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여기서 답을 갖다 선택하면 자 120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걸 갖다 무시한다 그러면 요걸로 푼 거예요. 요걸로. 그죠? 요 관계로. 자, 전류 구해서. 우리 책에 이제 풀이는 전류 갖다 구했잖아요. 전류는 이제 루트 3, 자, VR 코사인 타분의 P 해가지고, 전류 값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죠? 전류 값을 이제 구했어요. 시적으로.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냐. 자, 바로 이제 저항으로 구했군요. 전류 갖다 구하지 않고 바로 넘어갔네. 근데 시적 똑같은 거 아닌가? 그죠? 요 관계에서 자, 이는 루트 3 i의 r의 코사인 세타니까 자, r은 자, r은 루트 3 i의 코사인 세타분의 2. 그럼 실적으로 요거 루트 3에다가 i 대신에 루트 3 VR 코사인 타분의 자, P 2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지워지고 그렇죠? 자, 지워지고 자, 실질적으로는 이제 자, 여기 또 코사인 세타니까 요것도 지워지고요. 그러면 VR분의 P니까 결정적으로 이걸로 풀었네. 그죠? 이렇게 풀었죠. 그러니까 뭐 중간을 생각하고 바로 이걸 풀면 되네. 이렇게 풀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요 전류값 구해 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제일 좋은 거는 간소화 시켜가지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 예, 요대로 푸시면 되겠네. 이게 제일 무난한 자, 그런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5번. 자, 어쨌든 이런 형태의 유형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압과 관련된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거 나왔을 때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거. 자, 문제 6번입니다. 삼상 단락 전류가 8kA인 계통에서 차단기의 동작 시간이 0.2초, 변류기의 변류비를 50대 5로 사용하는 경우에 열적 과전류 강도를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열적 과전류 강도예요. 열적 과전류 강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 그 열적 과전류 강도 S는 자, 루트의 T에 대한 S의 N 값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S의 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열적 과전류 강도 값이고 S라고 하는 것은 통전 시간에 자, 그 통전 시간에 T초에 대한 열적 과전류 강도가 돼요. 자, T라고 하는 것은 통전 시간이 되겠죠. 이걸 이용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자, 보시게 되면 SN이라고 하는 열적 과전류 강도는 뭐와 같습니까? S의 루트의 T와 같다는 얘기고 제곱을 해보면 제곱이 되고 제곱을 해볼까요? 제곱을 해보게 되면 SN에 대한 자승은 S의 제곱의 T와 같더라 이거야.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한 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단락 전류가 지금 8000카예요. 지금 8000A가 되겠죠. 8000A인 계통에서 차단기가 자, 차단 동작 시간이 0.2초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CT가 있는데 CT가 50대 5짜리가 됩니다. 50대 5짜리예요. 그렇죠? 이때 자, 여기에 지금 2차 측의 전류가 얼마만큼의 지금 전류가 흐를까요? 자, 그걸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자, 8000A의 단락 전류가 흘렀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전류보다 자, 전격 전류에 비해서 몇 배 큰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160배 큰 전류가 자, 몇 초 동안 흐르고 있습니까?
2초 동안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열적 과전류 강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CT상에 손상을 주지 않고 1초예요. CT 간에 손상을 주지 않고 1초가 1차 측에 흐를 수 있는 최대 전류를 뭐라고 하냐? 이걸 열적 과전류 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식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니까 이걸 가지고 SN의 자승 곱하기 1초예요. 1초였는데 이때 0.2초 동안에 몇 베큰 전류가 흘렀어요? 160베큰 전류가 흘렀어요. 160에 대한 자승의 곱하기 0.2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SN을 풀어보니까 이 SN은 루트에 160의 자승 곱하기 0.2가 되겠죠.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나오냐? 71.55가 됩니다. 71.55가. 그러면 열적 과전류 강도는 71.55를 포함할 수 있는 몇 배짜리를 선정한다는 얘기죠? 75배짜리에 5배를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볼 때에는 이 열적 과전류 강도라고 하는 걸 이 수식을 알고 계셔야 되고, 열적 과전류 강도란 이 CT 1차 측이죠. 이 CT 1차 측에 손상을 주지 않은 거예요. CT 1차 측에 CT에 손상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1초가 1차 측에 흐를 수 있는 최대 전류를 얘기하는 거죠. 최대 전류를.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160배의 전류가 흘러왔기 때문에 이걸 시간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열적 과전류 강도는 몇 배가 필요하다? 75배짜리가 필요하다.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6번 문제. 그래서 6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6번 문제. 공식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7번입니다. 다음에 그림 조건 및 참고표를 이용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지중선에 대한 전선의 굵기가 나와 있고요. 가공선에 대한 전선의 굵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변압기의 1차 측에서 전원 측으로 바라본 한 상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1.5%예요. 거기서는 1000kVA를 기준 용량으로 했고요.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가 7.4%입니다. 기준 용량이 9000kVA예요. 그때 유입 차단기와 전력 표지의 표준 용량을 줬고요. 그 다음에 전선에 따른 퍼센트 임피던스를 기준 용량 지금 1000kVA로 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 전압 자체가 지금 변압기에서 보니까 60kV에 6.6kV예요. 델타 결선이죠. 그러면 여기 삼성식에 우리가 어떤 허용 오차를 포함하게 되면 6kV짜리를 선정하면 되니까 이때는 지금 가공전솔로입니다. 그러면 이 가공전솔로에 대한 규격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160, 38, 5mm짜리예요. 그러면 가공에서는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160, 160, 38, 그 다음에 5mm짜리가 되겠죠. 그러면 삼성식이 가지고 있는 저항과 리액턴스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0스퀘어짜리에서는 저항이 4.1이고 플러스 J의 7.5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60스퀘어짜리가 되겠죠. 60스퀘어짜리에서는 7 플러스 J의 7.9가 됩니다. 그 다음에 38스퀘어짜리에서는 11.2가 되겠죠. 11.2 플러스 J의 8.2가 돼요. 그 다음에 5스퀘어짜리에서는 5mm짜리가 되겠죠. 5mm에서는 20.8 플러스 J의 8.8이 그 저항과 6kV, 삼성식에서 6kV에서 저항과 리액턴스의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였어요. 그 다음에 지중을 보셔야 되겠죠. 그럼 지중은 몇 스퀘어짜리입니까? 100스퀘어짜리가 됩니다. 지중은 100스퀘어짜리가 돼요. 지중은 100스퀘어짜리가 되다 보니까 요게 지중이에요. 지중 100스퀘어짜리에서는 얼마?
4.2가 될 것이고 플러스 j2의 1.7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교재에다가 이걸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시험 문제에다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신 상태에서 자, 문제를 볼게요. 수전 설비에서 전원 측에서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전 설비에서 전원 측에서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를 구해 봅시다. 자, 보게 되면 전원 측에서 바라본 한상의 리액턴스는 1.5%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전원 측에서는 1.5%의 리액턴스가 존재할 것이고, 그러면 전체 합성 리액턴스는 1.5%짜리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변압기의 리액턴스는 지금 얼마예요? 다 1000kVA인데 9000kVA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 갈게요. 변압기가 가지고 있는 이 리액턴스는 9000일 때 9000kV가 기준이었을 때 7.4%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만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만을 기준으로 해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나옵니까? 8.2%가 나오더라 이거야. 8.2%. 그럼 변압기가 가지고 있는 퍼센트 리액턴스는 8.2%가 되겠죠. 그렇죠. 왜 그래요? 왜?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자승의 PG잖아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용량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길이에 대한 걸 이제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제 선로상에 대한 리액턴스 값을 구해 봅시다. 100스퀘어짜리는 지금 0.095예요. 0.095. 그러면 이때 길이에 대한 저항값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중에 대한 거. 퍼센트 이걸 GL1이라고 할게요. GL1은 우선은 저항 강화가 4.2%입니다. 4.2%. 그러면 킬로미터당이니까 0.095 곱하기 4.2 플러스 J의 0.095 그죠? 곱하기 1.7이에요. 1.7. 이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얼마나 나오냐? 0.399예요. 0.399 플러스 J의 얼마나 나오죠? 0.1615가 나오더라. 0.1615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또 환산을 해 보셔야 되겠죠. 여기는요, 41 플러스 J의 7.5입니다. 그러면 100스퀘어짜리는 0.4kg니까 0.4kg 곱하기 4.11이 돼야 될 것이고 플러스 J의 0.4 곱하기 7.5가 돼야 돼요.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64 플러스 J의 얼마나 나오냐? 3이 나오죠. 3이. 그 다음에 여기는요. 7 곱하기 1.4가 되고요. 플러스 J의 7.9 곱하기 1.4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9.8이 되고요. 9.8 플러스 J의 여기는 11.06이 나와요. 그 다음에 38스퀘어짜리는 11.2 곱하기 0.7kg죠. 플러스 J의 8.2 곱하기 0.7kg예요. 그럼 이 부분이 7.84 플러스 J의 얼마나 나오냐? 5.74가 나옵니다. 5.74가. 5mm짜리죠. 여기는 20.8이죠. 20.8 곱하기 1.2 곱하기 J의 8.8 곱하기 1.2가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계산해보면 24.96이 나오죠. 24.96. 플러스 10.56이 돼요. J의 10.56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1000kV 암페어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봤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전체
합성을 구해 보게 되면 전체 퍼센트 리액턴스는 우선은 전원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는 1.5%가 될 것이고 변압기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는 8.22%가 될 거예요. 자, 플러스 자, 여기 지중해 관련된 퍼센트 임피던스는 0.399가 될 것이며 자, 플러스 자, 여기 허수분이 되겠죠? 허수분 제2의 0.1615가 됩니다. 플러스 자, 요 부분이 될 거예요. 케이블에 대한 전체 합성을 구해보면 여기는 44.24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죠. 그럼 여기는 44.24가 될 것이고 플러스 제2의 허수 부분을 다 우리가 더해 보게 되면 여기는 30.36이 나와요. 30.36. 그럼 여기는 30.36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실수는 실수, 허수는 허수끼리 더해 보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나오냐라고 봤더니 44.463이에요. 44.463 플러스 제2의 40.242로가 나오죠. 40.242로. 자, 이 부분을 44.463의 자승 플러스 40.242로의 자승을 해보니 60.1%가 나오더라 이거야. 자, 이 부분은 60.1%가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체 합성 리액턴스는 얼마나 나옵니까? 60.1%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에서 전체 합성 임피던스는 얼마나 나온다? 60.1%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다음 2번 수전 설비에서 삼상 단락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수전 설비에서 삼상 단락 용량을 구하랍니다. 자, 이 그림에서 자, 여기서 지금 사고 지점이 이 부분이니까 여기서의 지금 삼상 단락 용량을 구하래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지워 볼게요. 그럼 2번에서는 단락 용량 PS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해야 되니까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에 자, 기준 용량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는 60.1%가 나왔으니까 60.1에 대한 100에 얼마가 돼요? 그렇지. 자, 1000kVA 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 2번에서 메가볼트 암페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자, 10의 3승이 되니까 그렇게 10을 곱해주시면 되죠. 10. 자, 10 메가볼트 암페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나옵니까? 16.64, 16.64 메가볼트 암페어가 된다는 건 이제 알았고, 자, 수전 설비에서의 삼상 단락 전류 칼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단락 전류 IS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에 전격 전류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격 전류가 삼상이니까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에 여기는 루트 3 V분의 P로 계산을 하시고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주셔야지만 이게 카가 돼야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자, 60.1에 대한 100이 될 것이고 자, 루트 3 곱하기 자, 6.6kV니까 자, 6.6 곱하기 10에 3승이 될 것이며 여기는 자, 10,000 곱하기 10에 3승이 돼야 되겠죠. 킬로볼트니까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1.46카가 나와요. 1.46카가 나오더라. 이때 단락 전류는 1.46카가 되더라.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만 지금 구할 수 있으면 2번과 3번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였죠. 다음 주어진 표 1에 자, 표준 전격 차단 용량으로부터 수전 설비의 주 차단기를 선정하고자 한다. 수전 설비의 주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을 구하고 표 1에서 표준 용량을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차단기의 용량은 우리가 단락 용량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이거 다 치워보시자고요. 방법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까 PS 자, 단락 용량을 지금 구했어요. 그래서 2번에서의 그 단락 용량은 얼마가 나왔냐면 16.64가 나온 거죠. 16.64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표 1번을 이제 보라고 했으니까 표 1번에서의 차단기 용량을 구하라고 했으니 자 7200kV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얼마짜리예요? 차단기 용량은 단량 용량보다 커야 되니까 16.64가 자 얼마가 돼야 돼요? 25메가볼트 암페어가 돼야 된다 라고 하셔도 되지만 되고 또는 자 메가볼트 암페어는 자 루트 3 곱하기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 되겠죠. 차단기의 전격 전압 곱하기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로 구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가 지금 킬로볼트고 여기가 카가 돼야 되는 거니까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은 지금 6600에 대한 전격 전압은 7.2니까 7.2가 돼야 될 것이고 그때 사고 전류, 차단 전류는 1.46이 되니 자, 이 부분을 계산기를 눌러보게 되면 18.2 하나에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오더라. 고로 얼마짜리 선정한다? 25 메가볼트 암페어짜리를 선정을 하더라.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 두 가지가 있겠죠. 자, 2번을 통해서 단량 용량을 구했기 때문에 16.64가 돼서 자, 차단기 용량은 자, 어때요? 용량은 단량 용량보다 커야 하므로 얼마짜리 표에 이거에서 25 메가볼트 암페어짜리를 선정을 하더라. 자, 요 단량 용량을 가지고 구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문제 7번을 풀어 봤습니다. 문제 7번을 문제 8번이에요. 어떤 전력계통에서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보장전류가 25카예요. 자동 차단기의 보호장치의 동작 시간이 0.5초이며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 온도와 최종 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개수가 159일 때 이 계통의 보호도체의 단면적을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이 보호도체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준이 지금 바뀐 내용이죠. 한국전기설비 기준에 의거해서 이게 대지가 있으면 자 여기에 주 접지 단자가 있고 여기에 접지극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 접지 단자와 접지극을 연결시켜주는 이 선을 뭐라고요? 그러니까 접지선 또는 이걸 접지도체라고 하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노출 도전부가 있는 자, 전동기가 있다라고 볼게요. 전동기가 있다라고 봤을 때, 자, 이 전동기를 접지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자, 바로 자, 접지가 됐지만 접지 단자에 지금은 자, 이 주 접지 단자에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이걸 보호도체라고 하는데 그 보호도체에 대한 자, 전선의 자, 굵기는 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초기 온도와 최종 온도에 따라서 정해진 개수 K가 있습니다. 그 K에 대한 자, 루트에 자, I 자승의 T가 돼요. I 자승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 고장 전류의 값이 될 것이고 자, 여기는 동작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 자, 여기 그 보호도체에 대한 굵기를 선정할 수 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K는 온도에 따라서 정해진 개수 K는 159가 될 것이고 전류는 25카가 되겠죠. 25 곱하기 10의 3승의 전체 제곱근이 될 것이고 그죠? 자, 몇 초예요? 0.5초가 되겠죠. 0.5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11.18이 나와요. 111.18 자, 스퀘어가 되더라. 그래서 얼마짜리 선정한다? KSC, IC 규격에 의거 120 스퀘어짜리를 선정을 하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8번 문제는 자, 이 보호도체에 대한 굵기에 대한 이 공식을 알고 있냐, 모르느냐. 자, 이걸 모르면 이 문제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전기 안전관리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계측 장비의 권장
교정 주기에 대한 표이다. 표의 빈칸을 완성하시오. 자, 전기 안정관리 직무고시인데 장비에 관련된 거는 다 똑같습니다. 다 1년이에요, 1년. 권장 교정 주기가 다 1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측 장비 교정해가지고 자, 쭉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뭐 다 1년이니까 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PLC 네더 다이어그램이다. 자, or and not 게이트를 이용해서 PLC 네더 다이어그램을 논리배로도로 그리시오라고 이렇게 자,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자, 요 그림을 갖다가 논리로 바꿔버리려면 우리가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논리식부터 한번 찾아야 되겠죠? 자, 논리식부터 한번 찾아옵니다. P010은 얘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P000 그 다음에 P001 그죠? 플러스에다가 자 P010이죠? P010 그 다음에 요거하고 지금 뭐예요? 이렇게 해서 AND는 아시죠? 자 P002 자 바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결과치하고 요거하고 요거예요? 플러스가 되겠네 그죠? 자 플러스에다가 P003에다가 P004다 요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용해서 한번 그려라.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자 P010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P010이 있어요. 자 이거는 보통 이제 자기유지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자 그거 갖다 그릴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요거부터 자 P000부터 먼저 한번 자 가고 그 다음에 P001 자 AND가 먼저 가야 되겠죠. AND 그렇죠? AND가 하고 자 요거하고 이제 P010하고 자 P010하고 이렇게 해서 플러스가 된다. 그렇죠? 같고요. 요놈하고 이제 P002 바입니다. 자 P002 바가 되겠어요. 나트가 자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AND로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 요거 들어가겠죠. 요거 자 P003하고 P004하고 요게 AND네. AND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자, 이거 결과치하고 얘가 지금 플러스가 됩니다. 자, 5화가 되겠죠? 5화. 그럼 얘는 P010이고, 자, 요거 합시 요 뒤로 돌아서 이렇게 자, 들어가면 완성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식하고 이런 것들을 네, 우리가 할 수 있어야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딱 보셨을 때, 아, 요거는 B 접점이고, 이런 것들은 A 접점이구나. 네, 그런 정도만 알면, 네, 그릴 수 있는, 자, 그런 내용이죠. 자, 10번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AND, OR, 그죠? 그 다음에 결과치하고 AND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AND에서 합해가지고 다시 자, 피드백으로 이렇게 돌리는 자, 그런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이니까 이것도 넘어갑니다, 이제. 11번입니다. 설계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 설계 감리원은 설계 용역, 착수 및 수행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문서를 비치하고 세부 양식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 감리 과정을 기록하여야 하며 설계 감리 완료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보기에서 설계 감리원이 필요한 경우 비치하는 문서가 아닌 항목을 담란히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보시게 되면 근무 상황부라든지 공사 예정 공정표, 해당 용역 관련 수 발신 공문서 및 서류, 자, 그 다음에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공사 기성 신청서, 설계감리 검토 의견 및 조치 결과서, 자, 설계감리 주요 검토 결과, 설계도서 검토 의견서, 설계도서, 설계 수행 계획서가 있는데, 자, 여기에 관련이 없는 건 우선은 보시게 되면 공사 예정 공정표라고 하는 것은 자, 비치를 하지 않아도 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공사 기성 신청서, 공사 기성 신청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이제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것도 비치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설계 수행 계획서라고 하는 것도 비치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공사 예정 공정표라든지 공사 기성 신청서라든지 설계 수행 계획서는 우리가 비치할 필요가 없다. 아, 감리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감리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나와 있는 부분에만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좀 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감리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 부분은
방법이 없죠.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보셨으면. 자, 12번 문제입니다. 60스퀘어 0.319 전장 6km인 3팀 전력 케이블의 어떤 지점에서 일선 지락수가 발생하여 전기적 사고점 탐지법의 하나인 머레이 루프법으로 측정한 결과 그림과 같은 상태에서 평행이 되었다고 한다. 측정점에서 사고 지점까지 거리를 갖다 구하시오. 자, 이것도 자주 나온 형태가 되는데요.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자, L이 되겠죠? L이 된다. 자, 여기로부터 요 점까지를 우리가 고정점이라고 X라고 합니다. 그 점에서 자, 지락이 났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여기 부분은 뭐가 돼요? L-X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등가로 살짝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20, 여기가 자, 100이고요. 요 부분이 얘하고 얘 플러스가 이만큼 플러스 되니까 자, EL-X인 지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X로 놓고 그죠? 요 지점을 X로 놓습니다. 자, 이래 놓고서 대각선 곱했을 때 같으면 평행이 됐다. 이런 평형 조건을 갖다 이용해서 산출해 주는 거죠. 고정점을. 자, 그러면 100X는 20에다가 EL-X가 되고요. 얘랑 지우면 5가 되겠죠? 자, 5x는 2l-x 넘어가면은 6x. 자, 2l입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x란 놈은 6분의 2l이니까 그럼 3분의 l이 되겠군요. 자, 따라서 3분의 l 값이 좀 6km니까 요거 산출하면 자, 바로 2km인 지점에서 자, 고장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죠. 측정점부터 2km 지점. 여기서 고장이 생겼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셨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는 숫자가 조금 밖에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문제인데요. 13번은 이제 조명에 관련된 문제네요. 냉각탄 플랫폼이 일직선상 양쪽에 자립형 등기구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 냉각탑 펜 모터 중앙에 수평면 조도를 갖다 구하시오. 수평면 조도 구하랍니다. 광원 높이는 2.5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크기가 가로 8에 세로 3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광도는 270이다. 광도는 270이다. 자, 이렇게 됐네요. 여기가 광원이군요. 자, 광도가 270 칸델라다. 그럼 요것도 똑같죠? 요것도 자, 270 칸델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가 8m입니다. 요게 8m. 그죠? 8m. 그럼 여기까지 거리는 4m가 되겠군요. 자, 4m 여기 2.5m. 그러면 수평면 조도라는 것은 이 벽으로 향한 조도잖아. 그죠? 벽면 향한 조도. 여기 광원에 의한 조도, 여기 광원 조도. 그럼 여기는 수평면 조도가 자, 두 개가 있군요. R제곱의 I에다가 코사인 세타. 세타가 여기가 기준이죠. 광원이 여기가 기준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게 몇 개 있으니까 두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곱하기 자,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R값이잖아. R값은 루트에다가 얼마야? 4하고 2.5죠? 4의 제곱 플러스 2.5의 제곱이 바로 R값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산출해 주면 되겠죠, 이제. 자, 그러면 어디 갔느냐. 자, 따라서 조도 H는 자, R 제곱분의 I예요. 요거의 제곱이죠? 그럼 루트에다가 4의 제곱 플러스 2.5의 제곱에 자, 이거의 제곱에 그 다음에 I는 270.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됐다. 요게 코사인 됐다. 코사인 됐다니까 자, 루트에다가 4의 제곱 플러스 2.5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I는 얼마야? 2.5가 되겠죠. 코사인 됐다니까 요게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자, 요런 게 몇 개 있다?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양쪽에.
그래서 그거를 갖다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냐? 12.86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12.86. 그 주의사항은 양쪽이니까 자, 고관계를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면 하나인데 양쪽에서 오니까 자, 두 개가 된다라는 얘기죠. 12.86. 자, 그리고 요거 결과치를 R값을 갖다 그냥 구해가지고 요 얼마 나오잖아요. 이제 그 값을 갖다 집어넣어도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13번은 이렇게 해서 자, 정리하시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자, 델타 Y 결선 방식의 주 변압기 보호에 사용되는 비율 차동 계전기를 간략한 회로도이다. 주 변압기 1차 및 2차 변류기의 미결선 2차 회로를 완성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때 단 결선과 함께 접지가 필요한 곳은 접지 그림을 그리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삼성 삼선식의 PT가 2대, CT가 2대가 되겠죠. 그러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T를 자, 이렇게 해서 L1. 자, 여기 CT를 자, 여기 L2. 그렇죠? 비율 차동 계전기니까. 그다음에 여기 L3를 자, 그대로 L3에다가 자, 연결을 시키면 될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을 볼게요. 지금 여기는 자, 다 접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서 L1이죠. 제가 지금 잘못 봤어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L1, L2, L3니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L1은 자, 이게 L1이니까 이게 L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L2는요. 이게 L2가 되겠죠? L2가. 그다음에 여기가 L3가 이렇게 될 겁니다. L3가.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대로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자, 여기가 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연결하냐? 자, 보니까 주 변압기는 지금 델타 Y 결선이 되어 있죠. 그럼 비율 차동기는 위상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1차 측은 Y 결선이 돼야 될 것이고 2차 측은 델타 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Y 결선이니까 2차 측은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Y 결선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접지를 시키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 L1, L2, L3인데, 자, 그대로, 자, 여기 부분은 제가 L1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볼게요. L1. 그 다음에 여기도 그대로 L2. 그대로 여기도 L3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델타 결선이니까 자,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로.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 부분과 연결을 시키게 되면 이건 뭐가 된다? 델타 결선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비율 차동 계전기에 관련된 얘기는 변압기의 결선과 위상을 고려해서 반대 방향으로 결선을 해준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보시면 자, 그렇게 어려움 없이 자, 연결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비율 차동기는 변압기의 결선과 반대 방향, 위상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 방향의 결선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죠. 삼상 380 60Hz 18.5kW의 유도능이가 역률 70%를 운전하고 있다. 여기에 전력용 커피터를 Y결선 위에 병렬로 설치하여 역률을 90%를 계산하고자 한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삼상 전력용 컴퓨터 용량은 KBL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자, 되어 있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QC 값을 갖다 구할 때는 P에 탄젠트의 세타 1에서 탄젠트의 세타 2를 빼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 P 값은 얼마 나오냐? 18.5가 됩니다. 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그러면 계선 전에는 0.7이었어. 그럼 루트에다가
1 마이너스 0.7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계산 후에는 이제 90%로 자 루트에다가 1 마이너스 0.9의 제곱 그렇죠? 자 요렇게 하면 요 Q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거 구했더니 얼마 나오느냐? 자 보니까 9.91kb가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은 그런 수선이고 두 번째 일상당 전력용 컴퓨터의 정전 용량을 자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자 마이크로패러드를 구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일상당. 그럼 요게 지금 이제 Y 결선인데 자 QC 값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자 Y 결선일 때 자 QC는 자 3의 그렇죠? 3의 오메가 C2의 제곱에서 했으면 3 곱하기 오메가는 2파이 F고요. C에다가 자 2를 갖다가 선간전압표라면 이렇게 표현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는 2파이 F CV 제곱이다. Y 결선일 때는.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QC 델타라고 하고 QC Y라고 하고 3의 오메가 C 2제곱 똑같은데 3 곱하기 2파이 F에다가 얘는 V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6파이 F CV 제곱이다. 이렇게 자 표현이 되겠죠. 이거 C가 어디 갔어? 여기다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Y 결선하고 델타 결선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Y 결선이니까 요거에다 넣고 계산을 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따라서 C는 2파이 F V 제곱에다가 자 뭐에 QC가 되네요. 자, 2파이에다가 주파수가 60이고요. 그 다음에 전압은 380. 자, 요거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QC 값은 이제 9.91 곱하기 10의 3승. 자, 요 관계로 해서 자 계산을 해 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그 얘는 얼마 나오냐? 182.04. 182.04 마이크로페롯이다. 근데 요걸 갖다 이제 마이크로 바꾸려면 10의 6승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야지 이제 바로 단위가 마이크로로 바뀌니까.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15번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푸시면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자, 16번 문제 볼게요. 다음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주회로 및 제어열의 미완성 결선도를 완성하시오. 단,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접점 기호와 명칭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접점이나 이런 거 표시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요구사항을 갖다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자, 2번부터 정리하면 되겠죠. 자, PB1을 갖다가 ON 했어요. 그러면 MC1과 T1이 여자가 돼. 그리고 MC1 보조 접점에 의해서 자, GL이 점등돼요. GL이 점등. 그 다음에 M1이 회전합니다. M1 회전한다. 자, 그 다음에 손을 떼어도 MC1은 자기 유지된다. MC1 자기 유지된다. 손을 떼어도. 자, 그 다음에 4번. T1 초 후에, 그렇죠? 타이머 T1 설정 시간 후에, 자, 이때 어떻게 된다? MC2하고 T2, 그 다음에 플리커 얘가 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되고, 그 다음에 MC2 보조 접점에 의해서 RL이 점등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플리커 B접점에 의해서 YL 점등. 자, 플리커 FR B접점에 의해서 자, 뭐라고 돼 있죠? YL이 점등이 된대요. 이때 M2가 회전한다. 그 다음 플리커 릴레이 설정 시간 간격으로 YL과 부저가 교제. 자, 부저가 교대로. 교대하려면은 요건 부저는 A 접점 쓰겠네. 플리커에 A 접점을 쓰겠군요.
자, 그 다음에 자, MC1과 타이머 T1. MC1과 T1이 소자가 된대요. 소자. 그러면 GL도 당연히 소등이 되겠죠. M1 정지합니다. T1 초에 M1 정지. 그 다음에 T1이 소자돼도 MC2는 자기 유지된다. MC2는 자, 자기 유지돼서 어때요? 계속 회전한다. M2 계속 회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1이 소자돼도 MC2는 자기 유지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T2 설정 시간 후에, 자, 그럼 5번. 자, T2 초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 MC2. 그 다음에 T2. FR 얘가 이제 소자가 된대요. 되고, RL, YL이 소등이 된다. RL, YL에도 소등이 된다. 자, 부저 동작이 정지합니다. 자, 부저도 정지하겠죠. 플리커 소자였으니까. 전동기 M2가 정지한다. 자, 나머지는 크게 의미 없어요. PB제를 누르면 정지한다. 그 다음에 과절 감지의 EOCR 동작되면 모든 제어의 전원 차단되고 램프 W에만 점등된다. EOCR을 리셋하면 초기 상태 복구한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시를 갖다 보고 여기다 채워 넣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MC2는 자, 여기 MC2는 자기 유지한다고 했어. 그죠? 그러니까 MC2의 자기 유지니까 여기다 하나 더해야죠. 이렇게 MC2 돼 있고. 자, 그다음에 GL은 요거죠? GL이니까 MC1이 되겠네. 그다음에 RL은 뭐였어요? RL. 자, RL이 어떤 거죠? 요거네요. MC2 보조에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MC2가 이렇게 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YL은 이제 언제 들어온다겠죠? YL. 자, 플리커 비접점에 의해서, 그죠? YL은 이제 플리커 비접점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렇게 플리커 비접점 요거. 그 다음에 부저는 이제 플리커 A 접점으로 이렇게 자 그려 넣어야 되겠죠. 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이제 P병부터 옵니다. P병 원하면 MC1, T1이 여자. T1 여자. 그 다음에 요게 자기 유지가 일단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T1 초 후에 MC2, T2, FR 여자. T1 초 후에. 그럼 여기는 이제 뭐야? T1 초 후. 그렇죠? T1 초 후에 이렇게 되고요. MC2는 언제 꺼져요? MC2는 T2 초에 꺼지니까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T2가 자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동작이 다 맞을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PB1 원하면 MC1 여자 자기유지 되고 T1 여자 되고 T1 초 후에 얘가 딸까닥 붙고 MC2가 여자 자기유지 T2 여자 플리커 여자. 그러면 얘가 붙으니까 얘가 왔다 갔다 왔다. 자, 전멸 이렇게 자 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MC2가 열렸으니까 요게 열려서 MC1은 소자, M1 전동기 정지. 그다음에 M2만 운전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자, 그런 상태에서 자, PB0 갖다 누르거나 또는 EOCR 얘가 작동하면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자, T2가 됐기 때문에 T2 초에는 얘가 열려서 마찬가지로 MC2가 자, 소자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T2 초에는 MC2, T2 다 소자 되는 거 다 소자. 자, 요렇게 해서 요 접점을 여러분들이 채워서 쓰시면 되는데 요약해 놓고서 자, 껴 맞추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씩 맞춰서 자, 생각을 하시면 자, 요거는 정리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입니다. 배점은 5점인데 또 이거 5점 뭐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5점이 때문에 붙고 떨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게 안 됩니다. 5점 굉장히 큰 점수예요. 이거 여러분들. 자, 그래서 될 때까지 이렇게 해서 반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16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17번이에요. 케이블 공사 시설 장소에 대한 표이다. 다음 빈칸의 시설 가능 여부를 자 동그라미 X를 사용하여 완성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자 보시게 되면 케이블 공사죠. 케이블 공사. 우리가 보게 되면 금속관이라든지 금속관 공사, 그 다음에 합성 수지관, 그 다음에 가요 전선관이 되겠죠. 이런 세 가지 관공사가 있어요. 이런 세 가지 자 관공사에다가 플러스 자 케이블 공사가 있죠. 케이블 공사를 하게 되면 자 이 네 가지의 공사 방법은 어떠한 장소에 구분을 하지 않고 어디든지 다 시설이 가능한 공사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소의 구별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부분이 다 동그라미 표시가 돼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7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